오늘의 종목 하나인 저희 기자가 직접 현장 취재한 기업을 투자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종합물류기업인 인터지스입니다. 이 동국제강 계열사로 지난 2011년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해서 이 물류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부산 본사에 저희 취재기자가 직접 나가 있는데요. 김종학 기자 전해주시죠. 네, 김 기자. 저는 인터지스가 운영하고 있는 부산 북항 7부도 하역 사업장에 나와 있습니다. 인터지스는 이곳 부산 7부도를 포함해 부산의 4곳, 포항과 당진, 인천 등 전국의 11곳의 컨테이너와 벌크 전용 부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장 크기는 북항 7부두가 10만여 제곱미터로 나머지 터미널을 포함하면 17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인터지스는 동국제강그룹의 주요 계열사 가운데 하나로 2010년 동국통운과 국제통운, 삼주항운 등 물류 부문을 통합해 출범한 회사입니다. 항만하역과 육상, 해상 운송을 담당하는 종합물류기업으로 지분 구조를 보면 동국제강과 특수관계인이 58.9%를 차지한 최대 주주입니다. 사업 초기 동국제강의 후판이나 현강 제품 운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현재는 삼자물류가 전체 사업의 70%를 차지할 만큼 사업 구조가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인터지스의 매출액은 지난해까지 5,200억 원, 올해 들어 1분기까지 1,255억 원으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해운사 DKSND를 합병해 해운 운송에 뛰어들었지만 이후 해운시장 침체 여파로 지난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간만부도 통합법인 출범 과정의 악재 등을 모두 털어내면서 올해 들어 실적이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일단 지난해 부산 감천 7부도에서 새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올해 들어 부산 신항 등이 새로 운영에 들어가 수익성이 높아졌습니다. 인터지스는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중국과 브라질 등 해외 진출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5월부터 동국제강이 참여하고 있는 브라질 고로 제철소 건설에 항만 하역과 내륙 운송 용역을 맡고 있으며 2016년 제철소 완공 이후 이를 기반으로 한 브라질 내수 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습니다. 또 중국 강음시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새로 부두를 건설하는 등 중국을 거점으로 한 아시아권 물류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터지스는 주력인 벌크 운송과 하역을 비롯해 브라질 물류 시장 진출로 2017년 매출액을 지금의 2배인 1조 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근 그룹의 유동성 리스크를 털어내고 국내외 시장 진출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인터지스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네, 인터지스의 전신인 천양해운에 입사해 지금까지 인터지스를 이끌고 있는 정표화 대표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터지스는 항만 하역을 비롯해서 육상과 해상 운송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 영역은 어떻게 되는지, 다른 물류 회사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당사의 주요 사업 부분은 크게 항만 하역, 육상 운송, 해상 운송 세 부분입니다. 그 외에 보관 및 포딩 부분 등 물류 전 부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의 매출 비중이 약 30%씩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주력 사업을 한 가지로 한정시키기는 힘듭니다만은 처리 화물로 따진다면 벌크 화물 처리에 주력하는 벌크 화물 물류 전문 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타 회사 대비 당사의 경쟁력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벌크 물류 전문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입니다. 당사는 지난 60년간 철강제 및 일반 자파 등 벌크 물류에 특화해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다른 어떤 경쟁회사보다 빠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항에서 최대 마켓 시야를 가진 회사입니다. 둘째, 동국제강, 유니온 등 고정 물량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자 물류 확보는 회사의 고정비 커버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3자 물류를 확대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당사는 포항, 당진, 인천 등 국내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중국, 브라질 등의 그룹사와 동반 진출함으로써 인프라 구축의 극대화 및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회사 실적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1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올해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난해에는 매출 및 영업이익 수준은 2012년에 비해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부산 북항 재개발에 따른 북항 부두 구조 조정에 따라서 적자 사업장이던 간만 터미널
간만터미널 부두를 반납하고 타 운영회사와 통합회사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당초 장부상 계상하고 있던 영업권을 일시에 상각하였으며 또한 부산 신항에 12.5%로 지분을 투자한 BNCT 회사의 정상 가동이 지연됨에 따라서 투자금액 전액을 일시에 손상차손으로 반영한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는 이와 같은 자회사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정리하였으며 벌크하역 부분의 물량 증가, 해운 매출 증가 등으로 매출과 이익면에서 모두 전년보다 훨씬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당사는 올해 매출액 5,800억, 영업이익 300억 수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난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철강과 해운 업황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여기에다가 모회사인 동국제강의 리스크도 한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철강 및 해운 업황이 모두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룹 물량이 작년보다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그룹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35%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3자 영업 확대를 통해서 고객 및 화종의 다원화를 실현하고 있어 철강 경기 및 모기업 리스크를 크게 완화하고 있습니다. 해운 부문은 당사가 지난 2012년 그룹 자회사와 합병을 통해서 신규로 진출한 부분입니다. 해운 경기 침체와 더불어 상반기에는 손실이 불가피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로 탈바꿈했습니다. 특히 해운 부문은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당사는 물량을 수주할 때마다 선물 해증을 통해서 위험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반영된 평가 손실은 하반기에는 실물 이익으로 들어오게 되며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 현지 물류 사업에도 진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해외 진출 계획과 또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성과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또 앞으로 회사의 성장 동력이나 비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국제강이 브라질 백생 지역에 건설 중인 연간 300만 톤 규모의 고로 공장은 2016년 하반기부터는 상업 생산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300만 톤 중에서 동국제강에서 160만 톤 규모를 수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저희들의 매출액이 약 2천억 정도로 추가 매출이 기대됩니다. 그 외에 추가로 군내 물류 및 추가 물량을 처리할 경우에는 매출액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브라질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에 매출 1조 클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 브라질 사업이 정상화되고 지금 현재보다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해운 사업뿐만 아니라 곧 완공 예정인 중국 철강 부두, 기타 프로젝트, 포딩 등 주요 해외 사업을 통해 1조 시대는 곧 실현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당사는 14년째 노사가 무교섭 타결이라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고객과 주주님들께 더 나은 내일을 제공하고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저희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표와 대표이사와 함께 인터지스가 어떤 회사인지 또 앞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 비전은 무엇인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인터지스 부산 북항 7부두 하역사업장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인터지스가 운영하고 있는 부산의 부두에서 또 대표이사 모시고 도움 말씀을 들어봤는데 생동감이 있고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3자 물류 확대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3자 물류란 장기 계약을 뜻한다고 합니다. 장기 운송 계약 효과 그리고 성수기 효과로 인해서 2분기 사상 최고 실적이 예상되고 주가는 저점 대비해서는 3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니까 PBR이 0.6배 정도로 업종 평균 대비해서 1.8배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